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이 아직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 옷장 속에서 나오는 낯익은 향기, 주방의 찻잔까지 모든 것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서 자꾸만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앉아 있으니 초의 불빛이 자꾸 흔들려서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텅 빈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초를 끄는 대신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소원을 비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멈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서연이는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서연아.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는 거 제가 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실버타운에 가보세요. 최고급 시설에 친구들도 많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곳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정작 저 자신이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곳에 가시면 분명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더는 혼자가 아니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내려앉아서 생각보다 쉽게 흔들려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마. 혼자서 이겨내는 것도 이제는 지쳤으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가슴속 어디선가 묘한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내려놓는 기분이면서도 동시에 낯선 문을 열어젖히는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서는 살 수 없게 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혼자서 버틸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오래된 공기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곳에 남겨둔 기억들이 하나둘씩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아서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이며 문을 잠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자꾸만 떨려서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한동안 내려서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붙잡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거겠지요. 문을 열자 로비 안으로 꽃향기가 가득 번졌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부드러운 음악, 환하게 웃는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그곳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짐을 맡기고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마다 걸린 그림들이 하나같이 화사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연못 위에는 고요히 떠 있는 잉어가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나를 감싸줄 곳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외로움의 시작일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문을 열고 맞이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건 또래로 보이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오정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도 서둘러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윤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정원 산책 같이 하시겠어요? 이곳에 가장 좋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정원을 걷는 동안 오정혜 씨가 환하게 웃으며 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풀어지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돌아와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어느새 이곳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에서 요가를 하고 점심에는 미술 수업에 참여하며 저녁이면 오정혜 씨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꽃향기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의 공기 속에서 저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나마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오정혜 씨와는 어느새 깊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걸을 때면 여전히 외롭지만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작은 안도와 고마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이 예고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바쁘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고 미술 수업도 갑자기 주 3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프로그램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원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자꾸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는 건지.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네, 저도 느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너무 다르네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저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달콤했던 공기가 갑자기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화사한 그림들조차 어쩐지 삐걱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전보다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밥은 딱딱하고 국은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점점 굳어져가는 직원들의 표정과 뭔가 숨기는 듯한 분위기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어디선가 문 닫히는 소리만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꿈꾸던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 싶었던 현실을 잠시 덮어둔 것뿐이었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선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와 제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유난히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도 분명 반짝이던 정원이 오늘따라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식당에 내려가자 여전히 표정 없는 직원들이 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어제보다 더 성의 없는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알은 군데군데 굳어 있었고 국물에는 기름만 둥둥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잡았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사람을 위한 식사일까요? 오정혜 씨가 제 옆에 앉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희 씨 어젯밤에요. 302호에 계시던 분이 심하게 아프셨대요. 그런데 간호사도 안 오고 그냥 방치되셨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결국 구급차에 실려 나가셨어요. 그동안 우리도 몰랐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정원이 이제는 쇠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고 거슬렸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친절한 척하지만 밤에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군요. 그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요가도 미술도 산책도 하나둘 취소되더니 이제는 정원 출입조차 제한되었습니다. 출입구에는 안전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은 이유를 묻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동의하셨잖아요. 불편하시더라도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계약을 한 걸까요? 여기에 갇히겠다고, 여기에 버려지겠다고 동의한 걸까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이곳의 정적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작은 인기척마저 끊긴 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 창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철컥 잠기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그에 맞춰 덜컥거렸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나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더 많은 것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문틈 사이로 들리는 신음소리, 복도 끝에 쌓여있는 불결한 쓰레기, 바쁘다며 무시하고 지나가는 직원들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럴수록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고요한 감옥이었습니다. 하루는 용기 내어 외출을 요청했습니다. 가족을 만나야겠습니다.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외출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절차 없이 나가시면 계약 위반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차가운 못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내 발로 들어왔는데 왜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오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저를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 이곳에 이렇게 갇힌 저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릴 때마다 점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기다려서는 아무도 저를 꺼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오정혜 씨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윤희 씨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 저도 외출하려 했는데 같은 말을 들었어요. 우리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둘이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새벽녘 눈을 뜨자마자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서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오정혜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과 공포로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직원 중 한 명이 저를 붙잡고 협박했어요. 그만 불평하라고 아니면 방을 옮기게 되실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히 뭐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정희 씨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저들이지요. 이제는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날 낮 로비 한가운데서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두 사람은 눈에 거슬리니까 관리자가 직접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안 되면 방을 바꾸든가 강제로라도. 그 말이 제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정혜 씨와 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말과 표정, 그리고 이곳의 실체까지. 정희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우리는 차가운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그 눈빛 속에는 공포 대신 단단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저희를 더욱 단단히 엮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녹음기를 숨기고 다녔습니다. 작고 낡은 기계였지만 그 안에는 이곳의 차가운 진실이 하나씩 담겨갔습니다. 직원들이 툭툭 내뱉던 비아냥과 무심한 한숨, 무례한 말들이 녹음될 때마다 제 손끝이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한가운데서 직원과 다투는 한 입주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오정혜 씨가 서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세상에 반드시 알리겠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큰 소리로 저들의 잘못을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비명, 조롱, 무심한 답변들. 그 모든 소리가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혜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윤희 씨,
이제 다른 분들도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저기, 오늘 식당에서 보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작은 불빛들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 안에 담긴 목소리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계약서에 동의하셨잖아요. 불편하시다면 방을 옮기겠습니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말들이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내가 여길 선택한 게 이렇게까지 당해도 되는 이유가 된 걸까요? 한동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하지만 그 안에 묘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건 저들이지요. 이곳이 감히 제 존엄을 짓밟는 것을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오정혜 씨와 함께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어붙이며 증거를 만들고 있자니 손끝이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해방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문득 오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웃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이곳의 끝을 함께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침이 밝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이곳에서 맞이한 어느 새벽보다 더 차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녹음기와 메모, 그리고 쌓아둔 서류를 한데 모아 가방에 넣고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끝을 낼 날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눈가에 잔잔히 남은 주름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정혜 씨와 함께 로비에 나서자 다른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엔 분명 저희를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관리자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관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상보다도 더 싸늘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방을 열어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지난 몇 달 동안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입주민을 방치하고 협박하고 인간답게 대우하지 않은 증거들입니다. 관리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건 다 동의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의한 건 사람으로 존중받을 권리였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겠다고, 갇히겠다고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오정혜 씨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편에 서 있던 다른 입주민들도 서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저희를 지켜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얼굴이 점점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몇 번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은 해지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어깨가 서서히 풀리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오정혜 씨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네, 이제 자유입니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차가웠던 공기마저도 그날은 온화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2개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지난 몇 달간의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용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오래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매서운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싶구나. 작은 거실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자 그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가 제 마음속에도 퍼지는 듯 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손녀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늦게 왔어요? 저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절대 어디에도 갇히지 않을게. 너희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실버타운의 불빛이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빛은 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벼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존엄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으로 불어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도록 기다려온 자유처럼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도 쫓기지 않고 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잔잔히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방 안이지만 그 안가득히 따뜻한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거실에 조용히 남아있던 저는 천천히 운동화를 꿰어 신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를 걸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니 골목길 끝에 피어난 작은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너무 아프게 걸어와서 이런 것조차 보지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꽃잎을 살짝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되겠지요. 오정혜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계시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동네를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 씨 좋아요. 꼭 같이 걸어요. 오랜만에 함께 나선 동네 산책길에서 우리는 시장 골목을 따라 걷기도 하고 작은 찻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바라본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 붙어있던 공예 수업 안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웃으며 손끝으로 작은 꽃병을 빚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손끝으로 차갑고 부드러운 흙을 만지면서 제 안에도 조금씩 새로운 무언가가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가두지 않는 이곳에서 저는 저를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녀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로운 길을 찾으러 다녀왔단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끝에 닿는 온기가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속에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멀리 시야 끝에는 아직도 실버타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차가운 불빛이 여전히 제 눈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저를 유혹하지도 두렵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바라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저를 가둘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살짝 불어와 제 머리칼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윤희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지. 그 말을 듣는 듯한 순간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이 함께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야 한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길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손녀가 언제 왔는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어디 가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에도 가지 않을게. 너희 곁에 있을게. 손녀가 다시 잠들자 저는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의 실버타운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존엄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제 두 뺨을 스치며 오래도록 기다려온 자유처럼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